보안 컨설팅에 입사하신 분이신데 인프라 진단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사실 대기업 커리어에 딱 맞아요. 그냥 자바 스프링 했고 그 다음에 처리 기서 취득했고 그 다음에 CCNP 취득했으면은 대기업 인적성을 보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그냥 지정업체로 취업하시는 걸 택하셨어요. 그 보안 컨설팅 인프라 진단을 입사했는데 여기가 이제 밝힐 수는 없지만은 해커 속성 회사예요.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건 아니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 코딩 능력 가지고 어느 정도 여지를 둔 것 같아요. 여기 속성이 좀 모이해킹 위주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보안 컨설팅이라면 법 관리 위주로 넘어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모이해킹 쪽으로의 가능성도 두고 채용을 하신 것 같아요. 이 회사에 제 제자가 PM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속성을 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뭐 회사들마다 좀 키우는 방식이 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정보보안 전문가랑 개발자랑 커리어로 시작하기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 보안 컨설턴트로 근무하면서 아무래도 개발을 하지 않게 될 것 같은데 정확히 파악하신 거예요. 관리 보안 컨설팅은 개발이나 하고 그런 역할은 아닌데 하다가 모이해킹에 관심이 있으면 그쪽으로 넘어갈 수는 있어요. 지금 이제 웹 개발 어느 정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웹 해킹부터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개발을 할 줄 알아야 보안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개발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개발 베이스로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넓은 보안 분야에 개발은 아주 극소한 분야고 연구자나 해커급이라도 그냥 어떻게든 찾아내서 소스코드 가져오는 사람 되게 많아요. 개발은 아주 극소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그냥 개발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보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체계를 잡아놓고 여기에 가시성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라는 통제 시스템이 있거든요. 체계를 잡아놓고 보안 컨설팅에서 거기서 주는 거예요. 보안 관제가 왜 필요하고 보안 장비가 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모이해킹이 왜 필요하고 이걸 정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개선을 해야 될지 그런 걸 체계를 갖추고 그 밑에 디테일에서 조금씩 가는 거예요. 개발은 보안에 관해서 굉장히 극소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착각이에요. 그리고 개발자들이 아는 보안과 보안 전문가들이 하는 보안은 굉장히 달라요. 개발자들이 대표적으로 실수하는 거 있거든요. 아니 그 방화벽 좀 열어주고 그 다음에 망분리 그거 좀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근데 보안 입장에서 보면요. 예를 들어 외주업체 그렇게 줬는데 방화벽 열어주고 그렇게 해주세요. 내부 직원이라도 절대 방화벽을 열어줄 수 없어요. CIO급이라도 가끔 그런 말해요. 내 핸드폰 컴퓨터에 연결해가지고 충전시켜도 되냐, USB 충전시켜도 되냐, 그 말 되게 많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CIS는 이 새끼는 뭐지? 나를 징역 먹이려고 하는 건가? 벌금 먹이려고 하는 건가?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그 핸드폰에 악성 코드가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꽂아도 된다. 일주일 전에 공장 초기화했기 때문에 없다고 장담할 수 있다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분야가 다르면은 다 뇌피셜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보안과 개발은 굉장히 다른 분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직업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보안 전문가는 5년차 이내에 커리어 개발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점프업을 통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5년차 이내에 연봉을 많이 번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게 좋아요. 보안 전문가는 그 이후 이제 그 연봉 상승분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많아요. 왜냐하면 커리어 원래 쌓아놓은 게 많고 보안 전문가 기본적으로 따야 되는 자격증 같은 게 공공기관에 총령이 많이 돼요. 시사, 시습,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뭐 나아가서 기술사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안 전문가는 컨설턴트로 석박사를 다 가기 때문에 개발자는 그런 식으로 커리어 개발을 안 하잖아요. 근데 개발자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 연봉이 제일 높아요. 사실 그냥 개발자만 높은 거예요. 인프라 엔지니어도 5년 이전에 연봉은 낮아요. 흔히 4년이 됐을 때 중국 개발자가 된데 이때부터 대기업 초봉을 넘어섭니다. 전문 업계 같은 경우는 초봉이 낮지만은 중국 개발자가 넘어서면 그때부터 이제 프로젝트 수당이 올라가서 대기업 초봉도 넘어서고 어느 정도 괜찮게 살게 돼요. 근데 개발자는 좀 괜찮은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연봉이 높아요. 왜 높냐? 여러분들 20년이 지나도 20년 차가 돼도 개발자는 밤샘 야근이 존재합니다. 사이버펑크 보셨죠? 개발 기간을 짧게 축소하면 축소할수록 개발 퀄리티가 지랄 맞아집니다. 근데 빨리 개발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퀄리티를 낼 수 있다? 제 날짜에 절대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서비스가 출시되는 경우는 없어요. 게임 개발이 제 날짜에 출시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사모펀드 개념으로 게임 개발에 접근을 하면은 게임이 망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는 20년이 지나도
밤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개발자 한 5천 정도, 5년 이내에 5천 정도 버시던 분이 5천에서 6천 정도 인센티브 받는 6천 정도 버시던 분이 보안업계 와가지고 3천 정도 그 연봉 받고 다니는 분 꽤 봤어요. 그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왜 이 업계에 오셨느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야 되는데 예전 회사에선 갈 수가 없어서, 그리고 더 이상 몸이 안 돼서. 이게 뭐냐면은 제가 5년 이전에 몸이 망가지고 난 다음에 보안업계 오신 분들 꽤 많이 봤습니다. 진짜. 그거 1년에 한 번씩 꼭 오세요.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돼. 그런 거 진짜 많이 봤다니까요. 네. 이걸 버텨내신 분들이 이게 넘어온 거예요. 그 당장 돈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개발자는 5년이 연봉이 높은데 그게 전부 야근값이에요. 그리고 어떤 업종이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리에 올라가면은 5, 6천 선에서 멈춰요. 연봉 9분위 정도 선이거든요. 연봉 10분위는 이제 7천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올라가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책임이 많고 새로 세팅하는 조직입니다. 기존에 세팅한 사람은 그 자리에 오래 있겠죠. 그래서 연봉 높고 널널하게 사는 곳은 없어요. 두 번째, 돈은 책임의 크기로 버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의 크기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 돼. 평소에 축적해 놓은 게 있어야 돼. 예를 들어 8천대에서 1억대 연봉 받는 이제 보안 담당자 자리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려면 10년 차인데 그때부터 새로운 커리어 시작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인증 시스템도 기존에 하던 거랑 달라요. 이 산업 분야에 맞는 인증 시스템이 따로 있거든요. 보안 인증 시스템. 그거 커리어 시작하는 김에 사는 생각으로, 배운다는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즉, 더 높은 책임에는 더 높은 그 리스크와 일정 기간 버티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 바뀌는 걸 계속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새로운 분야 들어갔을 때 그런 식으로 높은 일자리 많고, 거기서 자리 잡아가지고 한 5년에서 10년 정도 해먹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태죠. 시간을 파는 건 당연한 거고, 책임과 리스크도 파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학원 직장을 다니면서 가고 싶은데, 컨설턴트는 보통 대학원에 빨리 갑니다. 왜 그러냐면 컨설턴트는 1년 있다가 이직할 수도 있거든요. 대학원을 가면은 얘가 3년 차에서 4년 차까지 여기 버텨. 그럼 대학원을 수료하면 그 연봉을 좀 높게 해주는 거야. 야, 이거 우리 지정업체고, 야, 평행이동 하지 마. 야, 갈 거면 좀 높은 데가, 애매하게 평행이동해서 1위 기업을 갈 정도보다는 연봉을 좀 높게 줘요. 살짝 2, 300 정도 높아져요. 야, 저기 갈 바에 네가 굉장히 좋은 데 갈 거면은 우리가 안 붙잡겠는데, 저기 갈 거에 0.5티어 올라가는데 굳이 저기 갈 이유가 있어? 게다가 연봉 떨어지잖아. 아예 가지 마. 이런 식으로 붙잡는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평행이동하는 것보다는 높은 데 올라가는 게 맞아요. 대부분. 근데 사람이 한 회사를 3년을 다니면 지긋지긋해져요. 왜? 반복적인 일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내가 별도로 공부할 수, 그런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일해서 버텨야 되는 부분이란 거. 근데 석사는 빨리 갈수록 좋아요. 그래서 석사가 어떤 곳에 있는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보통은 야간 석사를 알고 전일제 석사를 가는 경우는 커리어 계열이 다른 경우입니다. 내가 논문 쓰고 연구하는 게 재밌는 사람들이 전일제 석사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자에 좀 마음이 크게 있는 사람은 경영 MBA를 많이 가요. MBA를 가는 이유는 담당자는 경영자예요. 내가 CISO로 일을 했더라도 어느 순간 돼서 보안은 여러 가지 아키텍처나 이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CIO로 넘어갈 수도 있고, 거기서 또 이제 좋은 성과를 내면 사업팀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 보안 컨설팅은 인프라 진단 직무를 시작해서 커리어 개발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대부분 그냥 C사, C습 이렇게 따고 CPPG 따고 ISMSP 심사원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ISMSP 그 공부는 있잖아요. 독학이 불가능합니다. 심사원들의 주관적인 기준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스터디하는, 잠깐만 이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구분이 안 돼요. 심사원이 거기서 하나 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걸 기록해서 현업에서 따면서 경험해서 다시 대치시켜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주관적인 목록화 시켜서 정기적으로 가르쳐 주는 데가 저희밖에 없습니다. 컨솔리 과정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으세요. 자, 최종 커리어.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커리어 3년 정도 하면서 자기가 별도로 공부하면서 커리어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당신은 엔지니어를 갈 겁니까? 그러니까 기술을 계속 바꾸고 갈 겁니까? 그러다 보면은 내가 보안만 있는 게 아니라
보안을 하다가 개발이 될 수도 있고 데이터 사이언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경력직 직업으로 갈 수 있는 뭐 머신러닝 뭐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보안도 돌아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블록체인,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이런 거 기본은 경력직 직업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잘 되면 그냥 거기로 계속 나가고 트렌드 끝났다 싶으면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석사 박사에서 논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소에 들어가고 돈이 안 되더라도 전체적인 그 기술에서 필요한 거 이런 연구 파트를 꼽아서 자기가 계속 연구하는 영역입니다. 보통 그 보안 영역에서 관제 영역에서 마이터 어택이나 아니면 사이버 케이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게 되고 그 개념에 대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보면 있잖아요. PM급 아니면 이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경영자 루트는 담당자가 되는 영역이에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산이랑 통합이 돼 있잖아요. 여기서 키우고자 하는 목적은 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경영자예요. 기술자로 들어가든 뭘 하든 경영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워터폴 대기업에서는 뭐 거기 통합해가지고 팀을 옮겨 다녀요. 예를 들어 얘가 보안팀이었다가 IT팀으로 들어오고 IT팀이었다가 보안팀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전문가를 영입하고 그 전문가에 대해서 이제 효용이 끝나면 전문가는 다른 쪽에 가기도 하고 그걸 계속 운영하면서 거기서도 경영자를 키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로 있다면 목표가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인생 사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기가 주어지는 기회와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이 달라요. 공부하는 게 재밌으면요 꼭 일하게 되고 돈 벌게 되고 돈 버는 게 재밌으면 꼭 공부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로 살아가요. 이런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부분을 고려하시고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두 번째, 일은 그냥 책임이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기회에 책임을 다하는 게 성공의 비결이다. 그나마. 성공의 가능성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고 싶은 건가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달라요. 네 번째, 인프라 진단 직무에 이점은 없나요? 신입한테 제가 조언을 항상 드리는 게 있는데 신입은 있잖아요. 단역이에요. 뭘 하더라도 단역이에요. 근데 신입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거는 나는 그래도 저기 좀 조연 정도는 주인공 옆에 뭐 친구라도 조연 정도는 이 생각하거든요. 3년 이내엔 단역입니다. 그 프로젝트 수당 있잖아요. 개발자들 뭘 하든 3년 이내에 제일 하다 하면서 수익은 제일 적어요. 근데 그때 내가 스스로 성장할 생각 없이 그 기회를 겨우 받았는데 성장할 기회를 받았는데 성장할 생각 없이 지금 당장 가성비나 이런 거 따지면 못 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정도 되고 지나고 난 다음에 평가를 이제 스스로 크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씩 일을 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선배가 배려해주는 입장이야. 네가 그래서 조금씩 커갈 수 있도록 리딩 스킬이랑 일종의 티칭 스킬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도 성장시키니까 그 무협 소설 같은 거 보면은 저 교주 같은 사람 처음에 원한이 있다가 왜 따르냐면은 제가 하나씩 가르쳐 주니까 무공비공을 공짜로 조금씩 그 알려줘. 그러니까 그런 거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단역으로 시작해서 조연으로 크고 어느 순간 리딩 스킬이 생기면은 이제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단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처음에 들어가 보면 그래도 조연 정도는 이게 보안이란 게 뭐 이런 건가 혹은 뭐 개발이란 게 뭐 이런 건가 왜 문서 작업만 시켜 이렇게 한다고요.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합니다. 모든 컨설팅 업계 공통점인데 6개월에 있잖아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줘요. 왜? 위에 컨설턴트를 바쁘니까 그래도 여유가 생길 때 쟤한테 일 하나씩 문서 작업이라도 떼주면서 이렇게 키워나가야 돼. 그럼 그 6개월 동안 테스트 기간 이유도 있어요. 모든 컨설팅 업계는. IT 컨설팅이 아니라 경영 컨설팅 이런 쪽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간 동안 제 시간에 와가지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거기서 안 졸고 뭐 따로 책임을 준 게 없으니까 자기 공부하고 있는가. 그런 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일종의 태도. 그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은 평생 가는 거예요. 네가 다른 데 이직하더라도 평생 가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 컨설턴트를 키웁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컨설팅은 비슷해요. 자, 그래서 컨설팅은 작은 컨설팅 회사라도 그냥 사장들이 거기 위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산전수전 다 겪었냐, 그런 사람들이 밑에서 배우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조언을 해주는 건 단역이라는 태도를 잊지 마라.
절대. 그 외에는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 뭐 트렌드에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렸고, 커리어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5년 이전에는 그냥 C습시사, 부항기사는 선택이고 5년 이후에는 이제 심사원과 박사, 그 외에는 뭐 각자 보낸데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정을 해요. 그리고 제가 추천을 좀 해주고 싶은 게 소프트 스킬에 대해서 근데 관련된 책들을 좀 추천을 해드렸어요. 요즘은 보안팀이 대부식 없기 때문에 개발팀과 굉장히 밀접하게 일을 많이 해야 될 거거든요. 프로젝트 오너, 그래 OKR, 스프린트, 애자일 프로젝트,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방식들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주류가 되기 전에 어떻게든 피했지만 사실 이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전파가 느렸어요. 보통은 실리콘밸리에서 2, 3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에 전파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빅테크 IT 위주로 전파가 되면서 한국에 주류가 되는 게 2, 3년 정도 지나거든요. 그럼 트렌드가 되는 거 5년 정도 지나는데, 반대로 이 일하는 방식들은 한 1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보통 5년도 훨씬 넘었어요. 이거는 근데 보안 쪽에서는 더 한 단계 늦죠.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위주로, 전통 대기업 위주로 주로 일하는 상대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프트 스킬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렸습니다. 생산성 있게 일하는 방법. 그런 것들, 그리고 저게 개발자들이 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같이 일할 수 있는지 그걸 고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런 것들 쌓아둔 게 나중에 자기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끝으로는 어떤 업종에 있든 개발 업종에 있든 네트워크 업계에 있든 보안 업종에 있든 항상 뭔가를 공부하고 있어야 돼요. 기회가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커리어는 일종의 운이에요. 근데 축적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올라가요. 왜? 희귀한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 없어. 그럼 무조건 언젠가는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 클래스에 주는 것보다 윗클래스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주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는 자기의 무조건 노력입니다. 근데 커리어는 어떤 방향을 가는지 내가 선택하는 약간 운의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커리어의 성공에 대해 5년 이후에는 제가 컨트롤을 못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자기만의 길을 가는 거라서 5년 이전까지는 여러분이 클래스만 높이거나 성장 공식은 있지만 5년 이후에 그 성공 공식은 본인이 하기 나름이다. 그 책임을 받을까 말까 그거 차이다. 왜? 그거는 어떤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충 설명을 드리고 상담을 마쳤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은 내 파트가 기술이냐 아니면 컨설팅이냐 컨설턴트냐 혹은 경영자냐 연구자냐 최종 루트가 어느 쪽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5년 이전에는 준비할 게 다 비슷하다. 그냥 새로운 거 계속 공부하고 기술 관리 컨설팅 한다 하더라도 그쪽 분야에 바뀌는 것도 소홀히 않지만 기술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자격증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자기의 파트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자기가 선택하기보단 주어지는 기회에 맞춰서 그 책임을 수행하는 걸로 달라진다. 그 정도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사는 생각보다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돈을 버는 게 좋으면은 공부를 하고 있고요. 꼭 연구자가 됐어요. 반대로 공부하는 게 좋으면 어떻게? 돈을 벌고 있어요.